자,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6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출석 한번 불러보죠. 김엘리자벳님, 형준님, 류동진님, 이영란님, 소희님, 대제이비제이님, 제이리치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성투다 수제자님, 부자 이글루님, 원태호님, SKSMS님, 네. 누가 50대래요? 네. 30대 초반입니다. 여기 만땅님 어서오세요. 김수희님 어서오시고요. 네. 바다님, 김광성님, 그리고 긍정의 힘님, MH님, 윤영숙님, 안동부자님, 시베리안 허세님, 너는 나의 꽃님, 미소돔님, 주식부자 회화달님, 데이지님, 빨강망토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해피정님, 우W님, 이순희님, MG님, 마을궁고님이시네요. 네. 경리님, 파송송, 양봉탕님, 얼음골님, 그리고요, 조약돌님, 어서오세요. 네. 찌리구리님, 행복한 통장님, 골드만님 어서 오시고요. 어썸리치님 반갑습니다. 부자 오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이천사님, 정주행님, 방송할 때마다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운전하지 마세요. 빨리 휴게소로 들어가. 방송 끝나고 다시 운전해요. 자, 도채원님, 모중님, 케이디님, 찬찬찬이님, 방준현님, 초록별님, 졸졸졸님, 즐거운 인생님, 밝은 미래님, 호롤롤로 어서오세요. 임진영님, 어서오시고요. 파랑새님, 즐거운 생활님, 군산체부자님, 이경춘님, 상상 이상으로님, 어서오시고요. 네. 달라요. 네. 조금 다른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밝은 미래님, 네. 다 됐나요? 희망 동네 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밥을 2그릇 먹으신 파송동 양복탕님 인사 2번 해드립니다. 네. 밥 2그릇 먹어서 행복해요. 네. 그런 게 행복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네. 그죠? 네. 아, 주식 20년 차도 지금 장 욕 나와요. 네. 지금 장이 어때서 그러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네. 그죠? 미루님 어서 오세요. 네. 사실 이제 우리의 그 모든 불행의 그 시작, 네. 모든 불행의 씨앗. 이게 씨앗인데, 이게 불행이라는 애야. 불행의 씨앗. 이 불행의 씨앗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죠? 비교에서부터 시작되죠. 비교.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뭐 어떻다더라. 여집 뭐 저쪽 그 뭐 302호 남편은 어떻대더라. 네. 뭐 옆집 마누라는 어떻대더라. 뭐 등등등부터 시작해서 미국 증시는 잘 간다더라. 우리 증시는 못 간다더라. 뭐 등등등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증시는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네. 무엇을 사느냐, 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네. 염소영님, 어서오세요. 네. 이거요? 애교살이에요, 애교. 사탕 없어요. 아잉. 그렇지. 아잉. 여기 사탕. 이렇게 하나 먹고, 큰 거 한번 먹어봅시다. 네. 자, 지금은 이제 그 장이 조금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좀 더 그러셨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오늘은 주가가 오를 거라 생각했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미국이 잭슨홀에서 파월이 드디어, 네, 금리 인하를 완전히 시인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금리 인하하겠다고 얘기 나온 거고, 큰 그림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렇게 했었고, 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내렸거든요. 니케이 지수도 0.6인가? 우리나라 그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네. 더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중동이죠, 중동. 네, 중동. 중동에 가서 왈라왈라 한번 해줘야 돼요. 네. 그만해, 이 자식들. 싸우지 마. 좀, 이렇게 한번 해줘야지, 진짜, 인간적으로다가. 걔네 툭 하면 미사일 쏴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막 북한 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북한은 신경 쓰실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며칠 전에 뭐 민방위 훈련도 하고 막, 진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죠? 네. 자꾸 이제 이런 안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그리고
중독 문제가 일단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그렇게까지 저거 하진 않았어도 나쁘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네,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를 볼게요. 네. 오늘 시황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잘 봐보세요. 자, 오늘 시총 상위에서 거래소 쪽에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만 빠졌지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쁜 장이 아니지. 예? 나쁜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동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얘네들이 뭐죠? 근데 얘네들이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 주식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번에처럼 전방위로 했던 적은 아니죠. 네. 그런 거는 민방위 원래 매달 15일 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안 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뭐 민간군이 다 합쳐서 한다고 뭐 대피 훈련하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네. 저는 집 밖에 안 나가서 잘 모르고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랬다는 거죠. 자, 그걸 떠나서 지금 보면 이제 경기 민감 섹터만 오늘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냐, 뭐 무슨 뭐 환율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런 거 아니고 경기 방어주적인 섹터의 포지션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근데 은행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뭐 밸류업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니까 그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니까 경기 민감 섹터가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었어. 배터리. 배터리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네. 배터리가 올라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네. 수급이 글로 빨리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기게 되면 수급이 글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침 시점만 하더라도 사실은 삼성전자나 이 기아자동차도 오늘 플러스였어요. 아침에 플러스였고 삼성전자도 아침에 플러스였죠. 네, 아침에 플러스였어요. 다 플러스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매도가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또 배터리 이런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빠져가지고 일로 넘어간 듯한 느낌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굳이 시장의 포지션을 따지고 본다면 경기 민감 섹터는 떨어지고요. 경기 방어 섹터는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박살이죠. 네. 지금 거래소 쪽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코스닥 쪽은 완전히 뭐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다섯 번째 장, 여섯 번째 장, 일곱 번째 장까지도 그냥 개판입니다. 네.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왜 더 개판이냐? 시장 분위기가 더럽잖아요. 네, 시장 분위기가 더러워. 더러우니까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부장이 못 가요라고 욕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것들 다 못 가요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중소형주들. 물론 올라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는데 항상 올라가는 놈이 있어요. 네. 뭐 1000대 1, 1억 뭐 1, 뭐 50억 대 1,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세포 분열을 위해서 힘차게 네, 전진하고 있을 때 수억 마리의 다른 경쟁자들이 여러분을 욕했을 거란 말이죠. 저 새끼 저거 뭐 그러면서 왜 너는 통과냐? 아우 그 이 세상 불공평해 그러면서 이 죽어간 이 수억 이거 뭐라고 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수억의 경쟁자들이 얼마나 나를 네, 저거 했을까? 네. 그잖아.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뭔가 항상 오르는 거, 항상 당첨되는 거, 항상 뭔가 그 딱 그 뭐 아무리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도 네, 이게 통과되는 게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뭐 로또에서도 당첨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당첨되는 사람 당첨되는 사람이 있고 뭐 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항상 우리가 비교하면 어떡해요? 힘들지. 네. 힘들어.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로또 당첨자를 보면서 맨날 아유 세상은 불공평해라고 하면 난 한없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로또 당첨은 로또 당첨이고, 네 나는 나잖아. 그리고 로또를 일단 안 샀잖아. 네 중요한 건 로또를 안 샀어. 안 샀는데 아유 당첨된 놈도 부럽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당첨인데 로또를 사고 나서 당첨이 안 되면 그때 좀 불만을 가지든가. 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시장을 보자. 전반적으로는 뭐 어떤 흐름을 보고 있냐면 자, 주가는 좀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우리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 보셨을 때, 일단 오늘 저녁이죠. 바로 내구재 주문 나올 텐데요. 지금 나왔을까요? 9시니까 나왔겠지? 한번 봐보자. 9시 반에 나오든가? 9시 반이든가, 9시든가, 한번 봐봅시다요. 미리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야, 뭐야, 왜 안 나와? 이거 왜 이렇게. 넘어왔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내구재 주문인데, 아직 발표가 안 됐네요. 9시 반에 발표네요. 네. 30분 더 있어야 돼요. 조금 이따 다시 봅시다. 요거 지금 예상치만 봐서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내구재 주문이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죠. 월요일날 발표되는 거 내구재 주문. 요것만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구재 주문이 잘 발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경기가 좋구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 조금 이제 투자자들이 누그러지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보시면 매도를 위한 그런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네, 즉, 뭐 주가가 이제 끝났어. 이제 시장이 끝나가지고, 네, 이제는 다 팔고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워. 네. 왜냐면, 그러려면 매도가 지금 이렇게 슬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매도가 많이 나오고 조금 사고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사고 조금 파는 형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번에 여기 이 8월 초에는 좀 많이 팔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올려놨고 그 기간 동안에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와 줬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조금 팔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항상 이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항상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언제 제일 힘들어하냐면 지금 같을 때. 지금이 어떨 때죠? 행보가 들어갈 때. 주가도 바닥을 찍을 때.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언제 또 가장 주식을 많이 파냐면 네. 언제 가장 많이 파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요. 어디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도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게 아니야. 그동안 사들였던 부분에 비하면 매도가 조금밖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질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다 싫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냥 싫어해 그냥 주식 투자 자체를 싫어하고 막 욕을 엄청나게 해대요. 막 국내 주식 투자부터 해가지고 막 다 싫어합니다. 막 그냥 화를 막 버럭버럭 내고 그냥 막 네. 날도 더운데 막 그냥 막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을 유발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 사고 싶겠어요? 삼성전자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을 크게 보자는 얘기죠. 네, 크게 보자.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잖아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8월 달에 지금 제가 이번 달 그 수익률 봤더니 마이너스 1.3이더라고요. 마이너스. 오늘까지 봐가지고요. 마이너스 1.3%가 나왔어요. 근데 8월 달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은 한 2.7, 2.8, 한 3% 정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3%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1.3%밖에 지금 손해보고 있지 않아요. 8월 달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고 그랬죠. 뒤에서 샀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서킷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왔으면은 지금 플러스로 넘어가신 분들 제법 있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13.4%인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플러스 2%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원래 이게 20 몇 프로까지 있었는데 13.4%까지 올라왔어요. 이번에 올라와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8월 달에 마이너스 지금 1.3입니다. 네. 8월 달이요. 그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8월 달에 수치가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번 보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우리가 욕을 할 만한 단계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보세요. 매수 어디서 들어갔어? 매수한 가격보다 일단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수한 가격보다 위에 있어요. 이만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손해볼 만한 포인트가 지금 아니란 얘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고 치지만 매수한 가격보다 위에 있어요. 난 24만 원 위쪽에서 매수를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도 수익 중이겠죠? 네. 그 다음에 기아는요. 마찬가지죠. 뭐 이것도 뭐 그렇다고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뭐 11만 원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11만 원도 아니고 그냥 이런 정도. 네. 그렇잖아요. 네. 특정 종목군이 좀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부자 오빠님? 네. 8월대에 왜 그렇게 많이 나왔죠? 이미 회복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지수 관련주 쪽에 보시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갈 때 상황이 괜찮아요. 8월 달에 지금 플러스 나오신 분들 계시죠? 8월 달에. 모중님은 마이너스 2%예요? 8월 달에 플러스 나오신 분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달간 상황 봐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플러스 나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걸 생각해요. 왜냐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가만 놔둬도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플러스가 있으시다니까? 왜? 언니, 언니요? 네. 언니 좋아.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나눈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연간 수익률이 많이 나오면 그건 또 된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가지고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힘들어 하실 만한 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지루한 거예요. 지루해. 지루해. 이런 지루한 구간은 도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네. 근데 이거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저항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지지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 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이 지지선을 바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저항을 돌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 돌파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다시 내리죠. 그리고 다시 반등합니다. 자,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이 저점 있죠? 이 자리는 웬만해서 오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봐보세요. 네. 여기 코스피 지수 예전에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많이 떨어졌을 때, 여기도 많이 떨어졌을 때 봐보세요. 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가면 항상 옆으로 좀 눕는 구간이 생겨요. 또는 살짝 조정이 들어온다거나. 근데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장세에서는요, 조정이 들어가고 나서 또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려야 되는 말은 이겁니다. 상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뭐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오늘 뭐 삼성전자 좀 빠졌네, 에이 빌어먹을 주식 투자 안 해버려야지, 이거 아니고, 그죠? 자, 시장이 오늘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다른 거 다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내렸어. 시장이 마이너스예요.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느껴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다른 애들 다 내려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만 올라가면 시장은 플러스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예전에 영양이랑 이런 거 다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은 뭐겠습니까? 내가 지수를 묶고 싶을 때 묶고, 가고자 할 때 가고, 내리고 가져올 때 내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 다시 얘기하면, 자, 시장이 그래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 되게 원론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시장이 그래서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잖아요. 지금 2700대에서 그냥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 더 올라가죠. 또 더 올라가겠죠. 또 더 올라가겠죠. 지금 3000포인트 언제 와요? 라고 얘기하지만, 네, 지금 우리 시장은요,
2024년도 지나서 2025년, 2026년, 잘하면 2026년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승 추세를. 근데 너무 빠르게 오르는 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네? 안 되니까 어떻다고? 조정을 받아서 완급 조절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완급 조절에 들어갈 때 많이 안 빠지는 게 좋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2024년이 있고요. 2025년이 있어요. 근데 2025년도에 내가 3,300을 가기로 했어. 근데 2024년도에 한 3,000 근처까지 가버린 거야. 2,900까지 가버렸어. 근데 2024년도가 개새끼가 왜 자꾸 짖지? 2024년도가 이제 겨우 8월이란 말이에요. 이제 겨우 8월이라고. 이제 겨우 8월이니까 어때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2025년도가 3,300을 찍어야 되는데 2024년도 8월도 안 돼가지고 지금 3,000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은 10월이면은 3,300 넘어가겠다 이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가 안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버렸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려서 반등으로 가야죠. 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 조정이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슬슬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떨어진 요 구간에 내 계좌가 많이 안 빠지면 됩니다. 저런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 저런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계좌가 만약에 여기서 한 마이너스 5% 정도 빠져야 된다 그랬으면 나는 마이너스 한 3%만 빠지면 되는 거다 이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슬기롭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런 전략들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간다 쪽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의견 내면 안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려가는데 시장이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말이 안 돼요.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붙잡아 두고 장을 묶어 놓으면 중소형주가 올라가죠.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 듭니까? 넘어가죠? 넘어가잖아. 와, 넘어가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돼요. 이제 코스 잡고 넘어가요. 바이오 요즘에 반짝 떴지? 네. 조선주 반짝 떴었죠? 네. 넘어가자. 그 여기가 텅텅 비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빈집털이가 들어오겠지. 조만간. 네. 이제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구간이 뭐냐면 자, 쭉 내려가지고 겁을 줬는데 쭉 올라가서 지금 본전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하는데 왔다리 갔다 왔다리 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뭐죠? 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지. 혹시라도 더 빠질까봐. 혹시라도 끝장날까봐. 무서워가지고 팔아먹는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떨어지면 그냥 더 사면 돼요. 우리는 이 저항이요? 넘어갈 거라 믿죠? 넘어갑니다. 넘어갈 거예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들도 다 오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도 오르면 더 좋겠지만 얘네들이 다 내려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더라 이 얘기지. 뭐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 얘기지. 그러면 얘네들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얘네들 무조건 사야 돼. 근데 다른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눌러야 되잖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같은 때는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면 정리하실 필요성도 있어요. 네. CGV 요즘에 계속 올라가가지고 거시기 하는데 저는 평단가가 8,300원이에요. 8,930원. 네. 지금 요 구간이 통과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CJ의 현물 출자, 네, 그 부분이 지금 나가리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얘기 나왔었던 건데 요 구간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구간이 이제 뭐 유상증자나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00원대 정도 이상은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네, 중요한 건 무엇이냐? CGV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신주인수권이 그때 드러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본전을 보면 탈출하기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매수를 더 하고 진행이 됐잖아. 이게 5,600원에 우리 아이는 사서 지금 수익은 많이 나고 있어. 걔는 신주 인수권을 사가지고, 주식이 없었어요. 신주 인수권을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놔서 수익이 난 건데, 그거는 이제 팔 때 같이 팔 거고요. 저는 8,300원까지 평단가 낮아졌죠. 신주 인수권에다 유상증자까지 다 참여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략이 나올 거냐? 주가가 올라가면서 평단가가 다 달라. 저는 여러분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7,000원대의 평단가가 나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본전이 왔죠. 그러면 여기서 팔고 나가세요. 나는 8,000원인데요. 기다리세요. 나는 9,000원인데요. 기다리세요. 나는 10,000원인데요. 기다리세요. 언제 판다고요? 본전이 왔을 때. 목표는 본전입니다. 목표는 본전인데 그때 당시에 너무 겁을 먹었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 왜냐면 너무 많이 사가지고 처음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평단이 높을 수밖에 없어. 뭐 12,000원, 13,000원 되시는 분들은 이건 가봐야지 알아요. 네? 가봐야지 아는데 여기 10,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구간까지는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중간중간에 평단가가 만지한 게 나랑 맞아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평단가가 어떻게 해요? 본전이 왔다? 팔아서 현금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더 올라가고 나발이고 뭐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서 더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모르겠어요. 뭐 지금 현재 뭐 흑자 나오고 계속 그런 얘기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 평단가에서 팔아먹고 나시면 아마도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현금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쪽에 투자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GS건설이라든지, GS건설. 요즘에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죠. 네, GS건설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타 올라가죠. 네, 요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GS건설. 그 다음에 모나용평도 엄청 올랐었죠. 네, 이런 것들. 네, 차익 매도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밀렸어. 자, 이런 종목들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종목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많이 내린 상태에서 반등을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내가 수익권에 들어갔다거나 본전권에 들어갔으면 이런 거는 팔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밑바닥에서 아직 헤매는 애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저런 거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도 이제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헤매고 있죠. 네. 뭐 그다음에 모두 투어? 네, 모두 투어도 있나요? 네. 모두 투어 이런 것들 헤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둬. 놔둬.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모두 투어나 강원랜드가 올라와서 계좌 수익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올라와서 본전이나 수익이 나오면 땡큐 하면서 팔아먹으시면 되는 거고 안 올라와도 상관없어.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여러분 계좌에게 더 이상 생채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게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가지고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현금을 갖다가 이런 데다 또 부어넣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지랄 맞긴 하지만 현재 계좌는 여전히 플러스로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얘네들은 더 이상 나한테 충격을 주지 않아. 그죠? 얘들은 나에게 충격을 주지 않아. 그렇지만 어떻다?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수익을 내주는 거죠. 우리는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갖고 갔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전체 부분을 커버해 주는 거죠. 얘는 수익이 그냥 그대로 발생이 된 거잖아요. 걔들은 내려간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된 거고.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가 일단은 여기 100만 원에서 한 50만 원까지 떨어졌어.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고 점점 좋아진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실 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 생각해가지고, 아, 나는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빨리 다른 데 갈아타야 되겠다.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얼마든지 바꾸셔도 돼요. 네. 바꾸셔도 돼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자, 손실 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잖아. 그죠?
손실 보고 팔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전략이 이거예요.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나온 것들은 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얘네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계좌가 마이너스에서 얘네들 때문에 더 커지는 일은 별로 없어. 뭐 때문이죠? 지금 수익이 나왔던 이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떨어졌어. 수익금이 깎이니까 계좌가 플러스였다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잖아. 얘네들이 마이너스를 더 확장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 일은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 요거 전체 계좌를 봐야 됩니다. 계좌 상황에서 보여주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종목들은 워낙 살벌하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지금 계좌가 원래는 박살이었잖아. 그래서 100만 원이 50만 원까지 쪼그라들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고 있어. 왜? 얘네들이 더 이상 내려봤자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키우는 애들이 점점점 커가면서 이 마이너스 50만 원 어떤 부분을 점점 키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마이너스는 그대로인데 계좌는 다시 100만 원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와우 좋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조금 빠지면서 수익금이 조금 내려갔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뭐 한 70만 원까지 빠졌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종목은 굳이 지금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뭐 아니 꼴보기 싫다 그러면 팔아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계좌가 플러스 났을 때 일괄 매도로 하시든 뭘 하시든 그거 여러분 자유예요. 아니면 난 마이너스 종목만 다 팔아보고 싶다.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면 또 올라온 애들이 있죠. 왜? 더 이상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또 한 가지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한 가지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 얘네들의 마이너스를 충분히 커버리지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안 팔고 있다가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있지만 계좌 전체에 대한 부분들은 플러스 수익으로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플러스 계좌일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괄 매도를 때리든 아니면 몇몇 종목을 잡아서 짝짓기 매도를 때리든 뭘 하든지 간에 매도를 일괄적으로 때리게 되고 나면 마이너스 종목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상승장일 때는 단 1%라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그럼 먹이를 주지 말고 기다리세요. 먹이를 주지 말고 기다리세요. 다시 올라오든 아니면 이대로 그냥 끝내버리든 요거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ST7을 제외한 이 이후의 시점에서는 비중을 왕창 실으면 안 되는 구간인 건 알고 있죠? 네. 종목을 골고루 포함시켜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이쪽으로 더 진입을 해줘야 돼. 자, 잘 가는 쪽에 더 진입을 해줘야지 못 가는 쪽에 진입을 해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염병, 전염병 이런 거는 단타로 하실 거 아니면은 매매하시면 안 돼요. 네. 단타나 뭐 보실 분들이나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 것들은요 대부분 수명이 짧아. 정책주,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질병 관련주 이런 거, 전쟁 관련주 이런 거 다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나는 손절 매도가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으면 잘라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네, 그런데 나는 손절 매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종목을 자르고 싶을 때는 플러스 종목을 팔 때 같이 묶어서 파세요. 얼마 전에 한국조선해양 팔아먹을 때, 아니지,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을 제가 다 팔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한 60 몇 프로 나왔어요. 요거 나왔어. 60% 정도 수익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60% 정도 되는 거 잡아가지고 팔아먹으면 되지. 현대중공업으로 만약에 한 뭐 100만 원 벌었다. 그럼 100만 원 정도 손실 나는 거 메꿀 수 있는 종목 같이 묶어서 팔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진행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들 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한두 개 매달리는 것도 조금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어떤 업종이나 이런 구간들이 약간 오버하는 경향들이 자꾸 있어요. 이렇게 자꾸 띄워요. 조선주는 제가 분명 시황 설명해 드렸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특수 선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것이 이대로 연결돼서 성수기에 진입하게 되면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물살을 탈 것이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매수했었던 부분들인데, 이미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오가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약간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된다? 내려갈 때 다시 살 수 있는 거지. 이게 뭐예요? 한국전력 같은 겁니다. 네. 한국전력. 이것도 갑자기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 팔아버렸잖아. 20 몇 프로는 먹었죠? 그때. 20 몇 프로인가? 이게 2만 원에 우리가 평당가였으니까 이게 2만 5천 원 갔으면은 계산해봐요. 계산. 네. 절대 틀리지 않는 성투사의 계산법으로 2만 원. 네? 아닌데? 5천 원. 5천 원이죠. 5천 원. 5천 나누기 2만 원. 맞나? 맞죠? 25% 맞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맞잖아요. 25%. 정확하잖아. 25% 수익 내고, 네, 파는 거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거지. 2만 원, 2만 원이 한국전력은 계속 지지선이니까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정상이냐 이거지. 이게 정상 아니야. 네? 왜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이것도 약간 불안해. 지금 또 2만 원 아래쪽에서 우리가 매수해놨지만, 이게 또 올라가 버렸잖아요. 지금 한 10%좀 나왔나요? 네. 그만큼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면 또 팔아먹을 수 있어요. 들어오면 또 다시 사겠다 이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정상적인 추세가 아닌데요. 정상이 아닌데요. 했을 때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나 용평이나 이런 거 팔았잖아요. 이것도 이제 팔아먹은 거.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뭐 5일선 지키면서 보셔도 되지만 그냥 수익권에다 팔아먹는 거지 뭐. 이렇게 팔아먹는 거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물려 있었지만 이게 뭐 수익권 들어가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 그런 분들은 또 적당히 그냥 팔아 드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되는 거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마 요 정도, 네. 아마 3만 원대까지도 평당가가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뭐 거기까지는 지금 당장 올라가긴 어렵잖아요. 근데 2만 5천 원대까지는 한번 갈 수 있겠다. 비벼볼 수 있겠지. 요즘에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상황을 우리가, 네, 잘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를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빵 치고 올라가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매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네 흐름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시장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이고 지금 이 박스가 지루해요. 한 일주일 정도 나왔잖아요 박스가. 근데 요거는 예상을 해드렸죠. 요 박스 나온다고. 네 이렇게 나올 거다.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박스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이때는 뭘 하시면 됩니까? 자, 우리가 병에 걸려가지고 아파. 누웠어. 코로나. 그래, 코로나 걸렸다 이거야.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냥 막 몸에 열도 나고 막 뭐 욱신욱신 쑤시고 막 그냥 막 죽을 것 같아.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기어다니면서 물이나 겨우 마시고 막 이런 정도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잘 쉬면 됩니다. 네.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약 드시고 밥 잘 드시고 잘 쉬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잘 쉬는 거야. 잘 쉬는 거. 푹 쉬는 거. 잘 쉬는 거. 자, 지금 우리 시장이 박스예요. 박스는 대체적으로 비리비리합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가 약 먹으면 컨디션 좋아졌다가 약발 떨어지면 다시 죽겠다가 다시 약 먹으면 좋아졌다가 다시 약발 떨어지면 죽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비리비리해요. 이때 뭐 하면 돼요? 그냥 잘 쉬면 돼요. 잘 쉬는 게 어떤 게 잘 쉬는 거냐?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네.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약발 떨어져서 아프다고 하면 약 그냥 먹으면 돼. 약 먹고 그냥 쉬어. 주무시고. 네. 주가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주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빼뜨리기 위한 내용이 아니야. 왜냐면 지금 시장에 악재가 없거든. 시장에 악재가 없어. 그래서 개별주가 이렇게 튀어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것도 있을 때 팔아보러 이런 거 팔아보면 돼요. 이런 거 파는 시간도 가지시면 되고 이런 거 따라간다고 꼭대기에서 또 매수해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막 수익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봐요. 내가 최근에 있는 종목들 고점 매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이닉스 이거 막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런 분도 있던데 하이닉스가 도대체 왜 힘든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하이닉스가 왜 힘들죠? 여기서 샀으니까 힘든 거야. 하이닉스가 왜 힘들어? 힘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이건 물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지. 왜 힘들어요? 높은 데서 샀으니까 힘든 거예요. 네. 가격을 밑에서 사면 내려갔을 때 충격도 크지 않거니와 대부분이 그냥 물리지 않고 잘 소화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쉬어. 그냥 쉬어.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 이틀 매매 안 한다고 아니 한 일주일 매매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를 일주일 가시든 열흘 갔다 오시든 뭐 보름을 갔다 오시든 간에 갔다 오신다고 해서 시장이 망했어? 안 망하지. 그냥 별 문제 없습니다. 계좌 그냥 그대로죠. 8월 초에 여행을 갔는데 지금 여행 돌아왔다 이거야. 네? 8월 초에 여행을 갔는데 지금 여행에서 돌아왔어.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종목의 숫자를 줄이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해 나가시면 좋아요. 아직까지는 종목을 네, 이제 나올 때마다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흡수시켜 가지고 뭐 만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최근에만 종목을 4종목 줄였잖아요. 네, 지난주에만. 네. 맞나? 4종목 줄였어요. 4종목 줄였는데 그렇게 줄이니까 또 종목이 확 줄죠. 종목 숫자가 줄어들고 특별한 종목들에 집중되어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장이 애매할 때는요. 선택 잘하셔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새로운 애들을 자꾸 시도하려고 하는 그 시도병이 자꾸 도지는 것 같은데 에이 이제는 꺾였으니까 팔아 먹어야 되겠다. 홀랑 팔고 저쪽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따 호구 왔는가? 그러면서 문 딱 닫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죽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 못 가는 겁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 하고 팔지 마시고 주가는 항상 올라갔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올라가는 이 패턴까지 누리시려면 이 조정을 견뎌야 돼. 견뎌야 된다고. 이것저것 저쪽으로 가면 잘 될까요? 네. 잘 안 돼. 해보신 분은 아직 잘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을 때가 있어요. 매매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매 굳이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매매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수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매도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5% 올랐다가 팔려고 하지 마시고 5% 플러스 5%였다가 마이너스 5% 됐다고 해서 또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거. 아, 오늘 기준이 아니야. 오늘 내가 살 만한 위치가 아니야. 이거 조금 더 올라가야지 될 것 같아. 아니면 조금 더 내려야 될 것 같아 싶을 땐 그냥 과감하게 딱 놔둬버려. 네? 지금 막, 뭐 올라가는 거 보고 또 막 그냥 막, 네, 난리를 치고 또 그냥 매수를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매매를 그렇게 하시면은요, 내년 요맘때도 만약에 장이 3,000포인트가 가도, 4,000포인트가 가도, 여러분 계좌는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시장이 여러분 저는 무조건 시장은 3,000포인트 전고점 다 넘어간다고 봅니다. 다 넘어가요. 이번 턴에서 넘어갈 걸 생각해요. 이번 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번 흐름에서 넘어갈 걸 생각하거든요. 이번 흐름에서 넘어갈 때 누가 주인공인지는 그때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 가서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지금 사도 될까요? 이게 제일 코미디야. 네? 이게 제일 코미디입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네. 그냥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하이닉스도 24만 원, 24만 원 가니까 지금 사도 될까요? 진짜 그냥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성투사님을 몰라서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를 몰랐건 알았건 간에 안 된다고. 네? 그런 거라고. 이게 제일 난감한 부분이죠. 나는 지금 언제 팔아먹을까? 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네, 목소리도 되게 그냥 무슨 그 진구야 그 뭐 도라에몽 같아. 지금 사도 될까요? 너무 찔리죠? 네. 근데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 네, 지금은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이런 때가 오면은 바글바글해요, 사람들. 근데 처음인데요, 초보인데요. 네, 이제 시장에 들어왔는데요. 네, 그때가 되면 이제 또 골치 아파지죠. 네, 골치가 아파집니다. 여러분, 주식은 그냥 내가 사기 싫을 때, 아, 이거 시장 뭐 이게 걱정스럽다 생각될 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맹구 아니에요. 맹구는 선생님 오셨군요. 그거잖아. 난 짬뽕 그거 그게 맹구지. 이거는 지금 사도 될까요? 이거는 목소리 좀 다릅니다. 네. 저는 항상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건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음, 하늘에서 눈이 와 비슷한 건가? 네. 그런 건가? 눈이 와요. 그거. 네. 아무튼요. 네. 영구는 그거 아니죠. 영구는 맹구랑 다릅니다. 영구는 뭐라고 해야 되지? 영구는 약간 모질이 같잖아요. 혀가 좀 짧아. 띠리리리리 그러면서 왜 이러세요 지금? 네? 여러분들이 네 무엇을 하시든 그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네, 뭐 반도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끝나고 한 거고, 네, 그럼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안 끝났어 생각하시면 안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듣든 어떤 기준을 갖다 세우든 저는 항상 뭐라고만 했어요. 네, 여러분 기준에 의한 누구보다도 뭐라고요? 객관적인, 네, 객관적인, 네, 그걸 가지고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재 개그 좋아하시니까 하나 해드려요. 1, 2, 3, 4, 5, 6, 6, 7, 8.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아세요? 답은 이미 나왔어. 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네 글자로. 1, 2, 3, 4, 5, 6, 7, 8. 네? 이거는 영구 없다. 영구 없다. 네. 에이, 참나. 답이 나와 있다고 얘기했죠. 6G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긴 될 건데, 이게 좀 시원찮아. 네. 그죠? 좀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지금 좀 지랄 맞아. 관련주들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밥 주지 말고 기다리시면 되지. 이게 어쨌든 되긴 되겠죠. 왜냐면 5G 할 때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6G 얘기 나오면은 분명히 올라가긴 할 건데, 어떻게 올라가느냐는 이제 그때 가봐야지 알겠죠. 네, 이 5G가 처음에 이제 시행이 딱 되기 시작할 때, 설비 투자 들어갈 때 말고요. 시행되기 시작할 때 삼성이 6G 한다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6G에 대한 행보를 자꾸 넓히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6G가 꼭 필요한 이유. 예전에 5G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뭐였어요? 이 막대한 데이터 전송량 때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차량 간의 어떤 뭐 이런 원격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데이터의 그런 원활한 그런 소통을 위하여 5G가 필요하다였는데 지금은 AI가 있기 때문에 이 AI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6G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닌가 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시행은 되죠.
5G, 6G, 뭐 7G, 뭐 8G, 9G, 10G, 네, 11G 뭐 이렇게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올 거라서 네. 그 5G 사기라고 얘기는 계속 나왔죠. 네. 그래서 6G는 사기 안 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밸류업 다음 달에 밸류업 지수 나오잖아요. 다음 달 밸류업 지수 나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우리 그 작년인가요? KLX 네? KLX 지수 나온 거 그거 뭐 형체가 있습니까? 이 밸류업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책을 너무 좀 짜증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밸류업 정책이 지금 이게 뭐냐고. 자율공시한 애들을 밸류업 지수에 포함시켜가지고 ETF로 어쩌라고. 네. 어쩌라고지. 그러니까 이거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6G, 네. 그거 6G,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 샀는데, 더럽게 많이 빠졌어요. 네. 개판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밥 주시면 안 돼요. 네, 밥 주지 말고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6G는 아시겠죠? 밸류업도 사실은, 네. 이거 밸류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이 약간 업혀가는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이 밸류업의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밸류업의 가장 큰 핵심은. ETF 만들면 살 거는 있겠죠. 네. 살 건 있을 거예요. 근데 밸류업의 가장 큰 핵심은 배당이잖아요. 네. 배당이고요. 또 뭐가 있죠? 개판 종목은 다 있게 돼 있어. 왜냐면 우리는 시도병에 걸려 있잖아. 시도병. 너무 먼 곳을 바라보고 시도를 하는 거야. 와, 이건 네. 언젠가는 화성을 정복하겠지. 우주 스페이스 종목을 사자. 네, 그런 거. 네. 밥 주지 말라고요. 네. 배당, 자사주 소각.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저 PBR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PBR 그 1.0 밑에는 뭐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건데 우리 이거 안 하거든요. 지난번엔 뭐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그 뭐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나님 이렇게 하다가 뭔가 반발에 부딪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쏙 들어갔어. 네, 쏙 들어갔어요. 이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거든요. 근데 이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배당은 지금 기업들이 원래 하고 있던 거야. 어? 원래 하고 있던 거라고. 원래 하고 있던 거니까 어떻게 해요? 뭘 한다고? 거기다가 숟가락 얹은 것 같은 느낌이죠. 어차피 그냥 놔둬도 기업들이 배당 올립니다. 자기들이 뭘 할 건데.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조금 이상해요. 네. 출장 주기는 진짜 그거 제일 쓸데기 없는 거. 네. 쓸데기 없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주는 애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 유보율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유보율 많은 기업들은 배당 확대 안 해주면 이익금이 얼마 이상 배당 안 주면은 뭐 죽여버린다, 뭐 세금 왕창 부린다. 그것도 어디 이런 거 사라지고 없어. 정부가 이번 정부든 지난 정부든 지지난 정부든 간에 제대로 얘기해놓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회의원 월급 올리는 거는 잘 하던데, 잘 모르겠어. 진짜 좀 피곤해요. 네. 아무튼 네 그런 거고요. 이거 좀 강력하게 나가줘야지 밸류업이 좀 먹힙니다. 네. 강력하게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밸류업 기업도 이거 간단합니다. 니들 이익금이 얼마 이상은 배당으로 늘려라. 당장 안 되면 점진적으로 5년 동안 계획 세워갖고 늘려라.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통보사항이다. 니들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익금의 한 20% 정도는 항상 배당으로 줘야 된다. 그럼 기업 실적이 늘어나면 배당이 늘어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늘려가라 라고 얘기가 나와서 강제적으로 이거 안 하면 페널티 주겠다. 해야지 이렇게. 그죠? 내구재요. 나왔나요? 지금 9시 50분이니까. 내구재 나왔네. 와우! 대박! 9.9가 나왔어? 내구재 9.9가 나왔어요. 이거는 핵심 내구재라서 그 큰 의미 없고요. 요거만 보시면 돼요. 내구재. 내구재. 9.9가 나왔네? 뭐뭐뭐뭐뭐뭐뭐뭐 이러면 경기가 좋다는 의미로 반드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좋은 소식인데 이거 가지고 또 금리 인하 안 하겠다 개소리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죠? 내구재 중요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는 아니고요. 미디움 임팩트. 네. 미디움 임팩트라고 써 있죠. 미디움. 중간 정도. 네. 내구재요? 네? 내구재?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개소리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금리 인하는 조금만 할까요? 네. 아, 또 열받네. 그죠? 중요도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 이 내구재는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내구재는 사용 연한이 긴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뭐, 또 뭐 있어요? 나 이거밖에 모르겠나?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네. 일단은 사용 연한이 긴 거. 네. 대신에 가격도 비싸. 냉장고 한번 사면은 뭐 한 3달 쓰고 버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한 10년 쓰죠. 네. 한 10년 쓰니까 에어컨, 네,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네. 이런 거, 네. 등치 큰 가전들, 비싼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구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산다라는 것은 내가 돈이 없으면 안 삽니다. TV. 그렇잖아요. 내가 냉장고가 일단은 잘 돌아가고는 있어. 근데 뭔가 좀 성능이 시원찮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이제 디자인이 좀 구려가지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좀 그런데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이거 바꿀 수 있겠어? 잘 돌아가고 있는 걸? 돈이 있으니까 자동차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구재 주문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재 낀다는 얘기야.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 등등등에 포함되는 것들을 사재 낀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애들이 주머니에 돈이 좀 있구나 이 자식들 먹고 살만하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내구재 주문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 저놈들이 먹고 살만하구나 경기가 괜찮아졌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경기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제 지표인데 매달 발표가 됩니다. 네, 매달 월말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이번엔 굉장히 좋게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졌는데요. 쟤네들 돈 많대요.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이거를 이제 뉴스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금리 인상 B컷은 안 되겠군요. 라고 얘기하면 악재. 이것도 약간 소비랑 연결이 되니까, 네.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났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를 받아들여서 호재, 뭘로 나올런지는 이제 가봐야지 알겠네요. 그죠?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상황은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빅 이벤트는 28일날 있는 엔비디아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이벤트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나온다라면은 어디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10% 넘게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근데 이게 정말 그럴는지는 가봐야지 하는 거고요. 차익 매도가 막 쏟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엔비디아는 지금 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종목이라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를 사가지고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시총이 1등, 2등, 3등을 다투고 있는데 여기서 얘네가 2배 이상, 3배 이상 간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하이닉스가 그만큼 2배 간다. 하이닉스가 지금 50만 원 간다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제 지표는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정책 방향성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결론을 내서 지금 파월이 할 겁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와 연관되는 재료들이 나타날 때마다 호재성 재료로 연결이 될 텐데 지금은 정책이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네. 저렇게 될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뉴스를 가지고도 이놈은 이렇게 저놈은 저렇게 주가가 내렸으면 이놈 의견, 주가가 올랐으면 이놈 의견 이런 걸 가지고 뉴스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뢰도가 없죠. 네, 전혀 신뢰도가 없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라인은 일단 증시가 올라가려면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가 뭐야? 뭔가 이거 뭐 임팩트 뭐라 그래요? 충격? 임팩트. 뭔가 이제 막 하여튼 있잖아요. 네. 다 알죠? 임팩트 뭔지. 네. 효과? 효과라고 해야 되나? 효과는 아닌데, 그거는, 하여튼 그거요. 임팩트가 한국말로 뭐라 그래? 링글리시를 하도 자주 쓰다 보니까 한국말로 해석이 안 돼. 네. 뭔지는 알죠? 네. 넘넘넘넘넘. 영향? 네, 영향이요. 네. 아무튼, 네. 올해들은, 네. 한국말 많이 써야 돼요. 네. 하여튼, 임팩트. 네. 게임즈라고 하지 마. 오락주라고 그래, 오락주. 오락주. 네. 이제 영어 쓰지 말자. 영어를 안 쓰면은 그게 되려나? 글로벌 시대에 말이야. 자, 아무튼 이런, 네. 뭐라고? 영향? 네. 하여튼 그거요. 네.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돼. 뭔가 이제 딱 뭐라고 해야 돼. 뭔가 네, 그런 거를, 네, 그거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줘야 돼. 네, 네, 하여튼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영어 쓰지 말자고 누가 그랬어?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안 쓰고 어떻게 합니까? 네,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임팩트.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항상 저항을 넘어갈 때는 뭔가 포지션을 넘겨야 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것을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이게 엔비디아의 실적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일단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일단 저항을 넘어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가셔야지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일단 그 부분을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루한 박스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놓으세요. 네. 그냥 놓으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졸갑증 내지 마시고 그냥 놓으세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 그래도 조금은 선선하더라고요. 선선하니까 네. 충격이라고요? 임팩트가? 데미지는? 데미지는 뭐예요? 데미지가 충격 아니야? 모르겠네. 자, 모르는 건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영어도 알려주는 주식 방송. 팝하고 어디 갔냐? 팝하고. 네? 팝하고. 여기 임팩트라고 치면 돼? 임팩트. 치면 나오나? 야. 괜찮은데? 야, 그 뜻이 뭐냐고. 뜻이 뭐냐고, 뜻을 이게 웃기는. 영향이래요. 네. 영향입니다. 데미지는 피해고, 다시 바꿔. 네. 데미지. 네. 음흠, 음흠. 데미지. 네. 이거는 손해배상. 이거 너무 저건데? 예? 너무 이거, 네. 잔악계인데, 이거 지금? 네? 아무튼요. 네. 그겁니다. 네. 한 방에 하여튼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골프에서?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뭔지 알잖아. 뭔지 아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네, 올라가기 전에 자꾸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생각하지만 올라가기 전에 더 살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고 나서 생각하세요. 박스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박스 지난번에 특강할 때 다 배웠죠? 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거 무료 강의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그냥 냅둬. 여기 냅두기 영역이야. 냅두기 영역. 네. 냅두기 영역. 잘 안 되지만 사춘기 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춘기 애. 사춘기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짜증나죠? 열받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열받습니다. 네. 논리를 괜히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냅둬 여기서 그냥 냅둬보러 그냥 알아서 뭐 지가 뭐 배고프거나 뭐 용돈 필요하면 와서 말 걸겠지. 그죠? 네.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엄마랑 말하기 싫어! 그러면서 문 닫고 들어가거나 막 그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세대 때인가? 그때가? 네. 그래가지고, 네, 애들이 그때 논리가 딸렸어. 배움이 짧아가지고. 근데 요즘 애들은 배운 게 많아가지고, 네, 엄마 아빠가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말하다 보면 자꾸 먹히거든. 그럼 열받아.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막 주먹 먼저 나가지. 이 새끼가 말이야! 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냅둬 불어. 냅둬 부르면 지가 알아서 뭐 어떻게 되겠지. 네. 어쨌든 엄마 아빠는 안 된다고 했어. 네. 그러고 말면 되지 않을까? 네. 엄마 아빠는 안 된다고 했어. 네. 네가 화를 내도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네. 이거 좀 닭살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냅두는 구간입니다. 냅둬요. 네.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원래 정석은 팔아야 돼요. 네. 정석은 판다고요. 올라갈 때는 산다예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뭐 박스는 이게 다예요. 네. 박스에서 뭐 대단한 비법이 있거나 기법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박스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예요. 네. 이 박스 매매를 할 때 박스 하단, 박스 상단 요거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 차 빠지면 판다. 네. 올라가면 산다. 이게 박스의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박스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저점, 뭐 고점 이렇게 일정하게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단계 올라왔어요. 박스는 여러 가지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박스를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를 그릴 수도 있어요. 캔들만 가지고도. 네, 그런 식으로. 잘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내일 아침에 비가 올지 안 올지 뭐 일기예보 보면 알 수 있다 치지만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비 오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야 돼. 한국 단지 어떻게 됐어요, 근데? 파고 나서 안 봐갖고 모르겠네. 그냥 별 볼일 없네. 이런 또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네. 팔고 나서 떨어져야지 썩을 놈이 안 떨어지네. 네. 더 가려면 더 가는 거지, 뭐. 근데 나는 이거 팔아가지고, 네. 배당 많이 주는 현대차 EUB를 샀죠.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그때 팔아가지고 현대차 EUB를 여기서 샀어요. 조금 수익이야. 네. 그때 사고 나서. 아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그런 거 팔아가지고 배당 많이 주는 거 또 사고 뭐 돈 되면 대로 또 사고 이거 현대차 배당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배당 그거 또 사고 그냥 막 계속 사는 거야. 그냥 막 죽도록 사는 거지. 네. 그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 네. 저는 이제 큰 포지션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매도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매도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매도가 나와야 될 이유도 없고 주가 시세가 끝났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끝났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럼 시장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는 끝나서 이제는 나락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시장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가는 계속 빠질 거예요. 왜 투자를 하고 있으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언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가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언제 가는지도 사실은 중요하긴 할 것 같기는 해. 네, 왜냐면 이거는 타이밍과 연결된 부분이라서 매매를 언제 해야 되느냐인데 이 박스권 기간은 언제 되냐, 이거 돌파가 언제 되냐, 이건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엔비디아 그 포지션이 잘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에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실망감 때문에 아예 밀려버릴 것인지 이 부분 봐야 됩니다. 좀 더 가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상황을 어떻게 넘어봐야 돼요? 지수 포인트는 어쨌든 3천이든 4천이든 가긴 갈 거란 말이에요. 3천이든 4천이든 갈 건데 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동참을 하고 있느냐. 사실 이게 지금 가냐 안 가냐는 별로 중요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시점까지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실 겁니다.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이 신고가가 나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신고가가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나 없었나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그냥 되게 쉬운 거라고 했죠. 시장이 상승한다고 생각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사시면 돼요. 코스피 지수 잘 보시고 비교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비교 차트가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여기서 봐야 되겠군. 이런 필살의 기법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으나 비교 차트를 한번 봅시다. 봐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고요. 이거 대진주간을 치우고, 네. 여기서 삼성전자를 찾아서 끼는 거예요. 삼성전자. 네. 됐죠? 여기 집어넣어.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게 삼성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 봐봐. 이 삼성하고 코스피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오르고 내리는 구간들을 잘 보시면 대부분 비슷하죠? 네. 가격 비교를 볼까요? 이렇게. 네. 어때요?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고점 때 같이 고점이에요. 여기다 하나 더 넣을게요. 이거는 그림 색깔이 왜 이래? 왜 하얀색이야, 이거? 여기다가 현대차를 또 넣어봅시다. 이런 거 굳이 여러분들이 안 봐도 되기는 돼요. 근데 그냥 이해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봐보세요. 비슷하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주도주라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포지션이야. 그 포지션의 어떤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주도주다. 이게 뭐다? 요때는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2012년도 이때는. 네. 더 올라가기는 더 올라가지만 더 내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형주는요. 왜냐하면 시총에서 밀려나 버려야 되거든. 시장하고 관계가 없으려면 시총에서 밀려나 버려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지금은. 걔네들이 밀려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려면 전차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자꾸 뭐 끝났어요 그러는데 뭐가 끝났다는 얘기냐? 뭐 어떻게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시장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지. 에코프로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지 멋대로 간 거라서, 네. 그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종목을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조금 애매해,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얘기 계속 해드렸죠. 너무 많이 올랐고 새로운 AI 칩에 대한 경쟁이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게 폭발적이지 않을 뿐이지 더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적습니다. 실적 증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AI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뭐 다른 애들이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입장에서는 또 매출 입장에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공장이 뭐 불나가지고 못 돌아갈 정도인데 네.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 주도주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반도체는 바뀔 수가 없어요.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가 시총 뭐 한 10위 밖으로 밀려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없어. 그냥 없어.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얘네 둘이서만 지금 합쳐가지고 전체 시가총액 몇 프로 잡아먹고 있습니까? 25%가 넘어요. 4분의 1이야. 얘네 둘이서만. 전체 시장의 4분의 1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얘네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여기 뭐 SDI, LG와 얘네들 다 위쪽에 있었던 거 아시죠? 얘 점점 밀리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2차 전지는 주도주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치고 들어온 애들이 누구냐면 그 은행주예요. 은행주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밸류업에 대한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죠. 네이버 밀려나고 있죠. 카카오는 어디로 온 거 가서 안 보여요, 지금. 네, 카카오 어디 갔니? 여기까지 왔네요. 밀려나서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또 올라온 애 중에 하나가 조선주가 있습니다. 조선주가 좀 치고 올라오면서 이쪽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위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LG에너지솔루션은 어차피 저는 주가 계속 떨어질 거라 봐요. 이만큼 올라왔지만 요거 난 믿지 않습니다. 네, 추이가 바꾸려면은 훨씬 더 다른 개념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추이가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잘 돼야 여기서 횡보겠죠.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삼바,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그다음에 여기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순서가 막 치고 올라가기가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현재 주도주 입장은 여기 위치인데 현대차, 기아차가 10위권 밖으로 밀릴 확률이 지금보다 반토막이 나야 돼 주가가. 그러면은 기아는 5만 원대로 떨어져야 되고요. 현대차는 10만 원대로 1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요? 가능성이 없어. 얘 뭐 현대차가 갑자기 뭐 공장에 불이 나서 폭탄을 맞아가지고 망했다든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한참 걸려요. 근데 이걸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얘네가 커져야 돼. KB금융의 신한지주가 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가 2배가 올라가야 돼요. 지금 12만 원까지 넘어가야 돼. KB금융 20만 원 가져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 왜냐면 지금도 많이 올랐거든. 지금도 많이 올랐어. 5만 원에서 지금 거의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2배를 더 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이 지금 뛰어 올라와가지고 한다 10조 원짜리가 50조원짜리 뛰어넘으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이번 턴에서의 주요 주주 위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바이오 껴줄 수 있어요. 삼바하고 셀트리온, 얘네들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정도가 되는 거지. LG에너지솔루션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은행주도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넣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시장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한 그 대응을 칠 때 우리가 뭘 사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작년에 여기 재작년이죠. 주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이제 바닥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전차군단 무조건 얘기했잖아. 왜? 이것 때문이잖아요. 올해 연초에도 그랬죠. 현대차가 어디까지 가야 되니, 하이닉스가 왜 가야 되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때 왜 그랬어요? 올해 1월 1일 날 1월 2일이었나요? 1일이었나요? 그때 방송한 거 봐보세요. 왜 증시가 가야 되는지, 왜 올라가야 되는지,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잖아. 시장하고 같이요. 이거는 굳이 업황 문제가 때문이 아니라도 이 부분 때문이에요.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대잖아. 그래서 얘네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간다고 얘기하는 거지. 경기 침체니 나발이니 다 집어치우고요. 네. 경기 침체는 어디 뭐 썩을 놈의 경기 침체예요. 어디 가서 경기 침체가 나옵니까? 경기 침체 나왔어요? 안 나오지. 금리 인하 안 한다고 그랬어? 한다고 그러잖아. 내가 얘기해드린 대로 해서 안 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가고 있잖아. 뭐 시기적인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죠. 네. 저는 사실 6월에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식들이 뭐 빵 먹다가 늦었는지 뭐 커피 마시다 늦었는지 내가 알 바가 아니지만 네 늦어가지고 그냥 이제 와서 한다고 호들갑 떠는 거 아닙니까? 6월 달에 금리 인하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시장이 잘 갔어.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부동산 또 집값 막 올라가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 많죠? 네, 대출 규제한다면서 이제 야, 근데 은행들이 좀 얍삽하긴 했다. 근데 대출이 막 늘어나니까 대출 금리를 또 그렇게 막 올렸더만요. 뉴스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그냥 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악재가 없다니까요. 뉴증시 지금 출발했어요? 뉴증시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보합이긴 한데 뭐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뉴욕 증시 뭐 어떻게 애프터마켓 지금 장전이잖아요. 그죠? 11시 넘어야 되죠. 뉴스 보지 마세요. 어차피 뉴스는 제가 다 알려서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냥 보합이네요. 테슬라 조금 떨어지고 엔비디아 조금 오르고 뭐 이런 정도 나타나는데 요거 이제 장 열려봐야지 알겠죠? 네.
근데 엔비디아는 일단 경기 감독과 기대감이 계속 있으니까 또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쁜 소식이 없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호재예요. 나쁜 뉴스가 없다는 거. 중동 빼고. 근데 중동도 솔직히 얘기해서 전쟁 나기가 어렵잖아요? 전면전 가겠습니까? 전쟁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혼자 있으면은 갔다가 어떻게 뭐 문대 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 2대나 띄워놓고서 아주 그냥 네 들어오면은 다 혼내준다 이러고 있으니까 네 쉽게 공격하기 어렵죠. 왜냐면 미국은 아시죠? 네, 그 항공모함 한 대가 뜨면은요 거기 있는 애들 그냥 나라 국력 하나랑 같이 맞먹는다 보시면 돼요. 그걸 2대나 띄워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쉽지 않지. 네. 미사일 이런 거 그냥 가서 그냥 한번 때려버리면 끝나잖아요. 미국이 안 그래도 지금 전쟁 못 해가지고 안달병이 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번 중동은 전면전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 걔네 이해관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선 전이잖아요. 대선 전이니까 전쟁 나면 조금 어때요? 기분이 좀 애매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전쟁이 나면은 파병을 해야 되는 사건도 벌어질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런 긴장 상황을 만든 다음에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휴전을 종용하고 있죠. 만약에 휴전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74가 또 나올 수 있죠. 와, 이번에 미국이 힘 좀 썼네. 그런 거죠. 네. 뉴스 제목들이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들 봐요. 네. 많이 봐요. 성투사가 100% 수익 냈대. 이 뉴스보다 성투사가 반토막 나가지고 울면서 손절했대. 이 뉴스를 더 많이 본다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심보지? 놀부 심보인가? 네. 아무튼 사람들 심리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좀 더 많이 보도를 하는데 그걸 보고 또 겁을 먹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에는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와, 이거는, 오, 컵이 녹색이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오, 이거 봐라. 몰랐네. 물 마실 때마다 이랬어요? 녹색이라 크로마키가 들어가 버리네? 와, 그랬어? 몰랐네. 투명, 물을 그냥 야, 이런 겁니다, 지금.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구만. 음, 뭔가를 마시고는 있어. 네. 녹색 옷 입으면 얼굴만 나옵니다. 네. 몸은 다 없어져요. 얼굴만 떠 있지? 네. 크로마키가 그렇게 되네요. 네. 녹색이 또 뭐가 있지? 이게 녹색 펜인데. 녹색 펜인데, 이런 거는 괜찮은가 보네. 아닌데? 이것도, 이것도 약간 투명이 좀 되긴 되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점점 젊어지는 겁니다. 젊어지는 거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결론을 내드릴게요. 항상 방송의 제목과 내용은 일치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제목을 그럴싸하게 써놓고 이상한 말만 하다 끝나는 그런 이상한 뉴스가 아닙니다. 저는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뭘 해준다? 네, 정확한 네, 그런 네 제목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뭐지? 네, 오늘 제목이 뭐지? 오늘 제목은 박스권의 지루함을 어떻게 이기나요? 음, 어떻게 이긴다고 했지? 그냥 놓으세요. 네. 야, 너무 명쾌하다. 너무 명쾌한 방송이네. 그잖아. 그냥 쉬십시오. 네. 그냥 놓으세요. 잘 먹고 잘 놓으세요. 잘 주무시고, 네. 신경을 쓰덜 말고, 네. 그냥 놓으세요.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은, 네. 변동성이 막 나타나. 이럴 때 변동성 이기는 방법은 그냥 놓으세요. 주가가 너무 올랐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그냥 놓으세요. 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그냥 놓으세요. 네. 뭐야, 그럼 주식은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 거요? 네. 그러네. 네. 냅둬요. 그냥 놓으세요. 네.
알아서 다시 올라가요. 네. 네. 간단하구만. 네. 출근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놓으세요. 그럼 이제 잘린다. 네. 병가는 꼭 내고 놓으세요. 네. 그냥 놀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대신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막 욕심내가지고 더 사거나 그러지는 말자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 그냥 놓으세요가 남의 멘트예요? 아, 부자 오빠님 멘트예요? 그냥 놓으세요. 네. 아닌데? 특허 내신 거 있으세요? 네? 특허 낸 거 없으면은 모두 다 그런 거 없어. 이거는 공용 상용어로 내가 임명하겠어요. 모두 다 쓰십시오. 다 놓으세요. 빨리 놓으세요. 네. 자,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볍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뭐 특이사항은 없죠. 그리고 뭐 방송 시간표 알려달라신 분 있었는데 88TV 가셔도 보실 수 있고요. 네, 88TV에서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방송 끝나면 그 영상 마지막에 그 방송 시간표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네, 대형주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거 많이 안 빠집니다. 네. 많이 안 빠지고요. 네, 너무 걱정하실 거 없으니까 그냥 여유 있게 가시고 주가 좀 더 빠지면 어떻습니까? 또 올라갈 텐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거 없고 마음을 항상 여유 있게 주가 빠지고 답답하고 지루하다고 막 화나고 성질 날 수 있어요. 화나고 성질 난다고 해가지고 막 또 그렇게 저거 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 주식 너는 네가 알아서 네가 할 길을 가거라. 네. 엄마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도 이제 목이 좀 아프려고 해서 그만하려고 했어요. 네. 오늘 방송이 좀 많긴 많아요. 근데 네, 별 수 없잖아요. 네. 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즐거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 꿈꿔요. 내 꿈꿔! 귀신 꿈꿔! 마칩니다.